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조지 버클리의 이 시각론이라고 불리는 이 책에 대해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어떠한 부분이 하이라이트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버클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잘 모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그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자신의 철학을 펼치던 초기 시절 시각론을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얼마 전에 사서 읽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인상 깊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제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 버클리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많이 들어와요. 버클리의 이제 시각론이라는 이 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주교가 있어요. 주교. 이름이 브라운인데, 이 브라운 주교와 이제 서로 이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논박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사상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발전을 시켜나갑니다. 발전과 보완을 시켜나가요. 이게 발전과 보완을 시켜나가는 멤버 중에 이제 뭐 브라운 주교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명의 이름이 있는데, 근데 또 버클리가 상당히 많이 존경하면서도 서로 이제 잘못된 부분, 사상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서로 수정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브라운 주교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책이 되어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 버클리가 이 시각론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일단 관념이라는 거예요. 관념. 이 관념이라는 것은 결국 외부에 있는 무엇이든지 이제 감각기관의 대상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감각기관의 대상.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것이든지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보드마카 펜이라든가 이러한 뭐 화이트보드라든가 뭐 지우개라든가 이러한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상에서 바로 발생하는 게 있죠. 이런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각. 이 감각기관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각을 바로 버클리는 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보드마카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보드마카를 통해서 이 떠올리는 어떤 그러한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촉각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좀 약간 뭉툭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딱딱하다라는 거고, 뭐 이러한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촉각적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것도 약간 딱딱하다, 뭐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외부의 감각기관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감각, 이러한 관념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죠. 그쵸?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러한 관념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각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감각을 일으키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념을 유발한다고 하죠. 유발하는 대상은 어딨냐? 유발 대상은 바로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 그죠?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발하는 대상은 외부에 있고 관념은 내부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관념이라는 게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유발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클리가. 우리가 하나의 감각기관을 가졌다면, 하나의 감각기관. 여기서 감각기관이라는 표현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시각, 촉각, 청각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미각, 후각 등등 많겠죠. 감각기관이.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의 감각기관, 시각만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외부에 대상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관념으로서 발생하는 이러한 작용이라고 하죠. 마음의 관념작용은 결국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 버클리가 말을 좀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제가 봐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하나의 감각기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뭐 촉각이 없고 청각이 없고 시각만 있다. 근데 만약에 외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일종의 마음의 작용으로만 오로지 외부가 아닌 마음의 작용으로만 관념을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동일한 대상이 있고, 동일 대상이 이제 서로 다른 감각기관에 있어서 뭐를 유발하냐면은 관념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관념을 일으킴.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 즉, 자, 동일 대상. 만약에 이 지우개, 보드마카 지우개라는 이 대상이 서로 다른 감각기관,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념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방식으로. 그쵸? 각각 방식으로 일으키잖아요. 시각의 방식으로는 이것은 우리는 약간 푸른색이라는 이러한 관념, 세계관념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고, 청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내려놓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거에 운동이 가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약간 철이 부딪히는 소리, 철소리가 난다라는 이러한 관념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지만 서로 다른 감각기관에 각각의 방식으로 다른 관념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버클리가 이제 전제를 이제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지만 대상은 여기서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로 같아요. 대상은 하나예요. 바로 이 칠판 지우개예요. 칠판 지우개라는 점에서 이 대상은 동일한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각관념과 바로 청각관념은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대상은 하나로서 칠판 지우개인데 이것이 우리의 다양한 관념, 시각관념이라든가 청각관념 같이 서로 다른 감각기관에 산출하는 이러한 관념들에는 서로 간 유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고 푸른색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과 이것을 내려놨을 때 철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전혀 별개. 왜? 같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세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것을 자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의적이라는 거죠. 임의적. 이거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관계로 보시면 돼요. 어떤 관계냐면은 언어, 단어와 소리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언어는 어떻죠? 소리와 연관성이 없어요. 이 얘기가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연관성이 없냐? 이것은 기역이라는 소리와 연관성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기역으로 돼야 되는,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잖아요. 그죠? 언어학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와 마찬가지예요. 버클리가 얘기하는 것은 언어와 소리와의 관계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똑같이 적용되냐면은 이러한 대상과 이러한 관념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칠판 지우개를 봤을 때 느끼는 우리의 이 청이라는, 푸르다라는 이러한 시각관념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러한 관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예, 머릿속에. 근데 청각관념은 이것을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어떤 운동이 가해졌을 때 이러한 청각관념과 전혀 유사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자체로서의 관념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을 유사하게 파악하냐? 왜 이 칠판 지우개를 떨어뜨렸을 때 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시각관념을 통해서 화이트보드 지우개는 촉각적으로 어떠하다. 촉각적으로 만져봤을 때 윗부분은 딱딱하지만 아랫부분은 약간 뭔가 푹신푹신하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유추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을 바로 버클리는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얘기한다라고 해요. 경험과 관습에 의해서. 이 부분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오버를 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가 되시겠나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경험과 관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관념을 같은 관념이라고, 즉 연쇄적인 관념으로서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 시각론에 있어서 또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산출된 이러한 감각기관, 시각기관의 관념과 그리고 청각, 촉각기관의 관념 사이에는 이 연관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좀 더 친밀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언어를 예를 들었었죠. 그쵸? 언어. 여러 언어에서 동일한 낱말이 있어요. 동일한 낱말. 즉, 한마디로 배라는 낱말이 있다고 칩시다. 이 배라는 낱말이 외부 대상, 실제 존재하는 그 쉽이라는 거 있죠. 쉽이라는 그 대상과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감각기관에서 우리에게 산출하는 거. 쉽은 시각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러한 관념을 산출할 것이고, 그죠?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딱딱하다라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오겠죠. 그죠? 쉽이라는 게, 배라는 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머릿속 마음 안에 산출하는 관념들을 나타내는 것은, 네, 아주 자주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버클리 얘기로. 그래서 이러한 배라는 낱말이 외부의 대상, 이 쉽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것은 전혀 관념의 방식이 아닌 것을 표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러한 쉽이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의 관념, 하나의 단독관념만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단어를 통해서 어떠한 대상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과 동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관념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과 관습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단독관념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버클리는 여기서 신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신이 우리의 몸을 어떤 구조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연관성을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 연관성이 없냐면 외부 재상과 연관성이 없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만들 때 우리의 손에 익숙하고 우리가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뭔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버클리가 봤을 때 태초의 신이 우리의 몸을 구조하고 조직화할 때는 결국 어떤 외부 대상과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좀 신학적인 부분이고 버클리만의 개인적인 이러한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외부 대상이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관념과 비슷한 것이라고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배를 봤을 때 이 배라는 것이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에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상. 그렇지만 새로운 감각기관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또 감각기관이 변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이 변할 수 있잖아요. 뭐 시각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쇠퇴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으면서 뭐 백내장이 생긴다던가 이러면 쇠퇴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뭐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청각이 안 되면 청각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각기관이 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이 외부 대상과 우리의 몸인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확신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네, 잠시만 지우개 좀 줍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개를 또 이렇게 과격하게 떨어뜨려 본 적은 없어가지고 지우개 다시 주웠는데, 어쨌든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결국 시각이 쇠퇴하거나 귀머거리가 돼서 청각적 기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기관이 변할 때 결국 우리의 구조, 조직과 외부 대상과의 연관성은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은 성찰이자 통찰이죠. 그래서 이때에 귀머거리나 이렇게 시각이 쇠퇴했을 때 우리의 관념이 완벽하게 달라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머거리나 청각장애인이나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시각이 쇠퇴했을 때 우리의 관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경험과 일종의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관습에 의해서.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관념과 재상 사이, 말씀드렸죠? 재상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펜이나 지우개 같은 재상, 그리고 우리의 관념, 머릿속에 그 재상으로부터 유발되는 관념, 그 사이에는 연관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연관성. 자, 연관성. 결국 우리는 이 재상을 통해서 관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 재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인 시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시각에 있어서 이러한 관념을 산출할 때 우리는 그 재상이 다른 감각기관에 어떤 관념을 산출할 것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재상이 우리 시각의 어떤 관념, 시각적 관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이 재상이 촉각에는, 청각에는 어떠한 관념을 일으킬 것인가, 촉각과 청각에는 어떠한 관념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우리가 시각적 관념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경험으로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배라는 것을 시각적 관념을 통해서 파악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배가 촉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어떠할 것이다라는 관념까지도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배는 뭐 뿌라는 소리를 내면서 갈 것이다. 여객선 같은 거 있죠. 여객선. 이러한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청각적인 관념으로서 뿌라는 소리를 낼 것이다 라는 이러한 관념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경험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시각적 관념을 이제 우리가 떠올림으로써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밖에서 어떤 좀 지능이 모자라신 분이 이렇게 조금 큰 소리를 내가지고 진행하는데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는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창문 닫아버렸어요. 지금 7월달인데 상당히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저의 이 지식 추구를 방해하는 여러 외적인 조건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작용은 언제나 규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은 언제나 규칙적이다. 버클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상이 변화하는 때에 결국 감각기관들의 관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한마디로 차이가 생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자연은 언제나 규칙적이지만 그것이 대상이 변화할 때 감각기관이 이제 관념에 우리에게 항상 차이가 생기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굴절이라든가 투시 같은 거 아시죠? 과학 시간에 많이 테스트 해봤잖아요. 뭐 이러한 뭐 유리컵에다 물 집어넣고 이러한 빨대 집어넣으면 빨대가 이렇게 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과학적 현상들, 시각적 관념들이 차이가 발생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의 작용들을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상의 변화, 이런 거겠죠. 굴절이나 투시 같은 재상의 변화가 우리의 감각기관, 시각이라든가 촉각의 관념을 변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다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굴절과 투시가 감각기관의 관념이라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관념으로부터 다른 관념으로부터 정당하게 논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감각기관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안에 있는 여러 관념들의 원인인, 자, 우리의 관념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었죠? 외부의 것. 이 외부의 것은 관념의 원인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또한 역시 다른 감각기관에 있는 관념의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시각적 관념의 원인인 것이 촉각적 관념의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촉각적 관념과 시각적 관념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 결코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 섞이는 것처럼 보이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경험과 관습에 의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버클리가 얘기하는 시각론의 핵심을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너무 빨리 진행했고 너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보충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시각장애인의 예시를 듭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어떤 시각장애인이냐면 이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버클리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우리가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네모나타라고 판단을 하죠. 예, 여기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모나타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죠. 네모라는 관념을 새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촉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촉각적으로 봤을 때 어떠할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네모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만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네 변을 만질 수 있겠죠. 그쵸? 아, 이렇게 각이 져 있구나. 각이 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뭔가 비스듬하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겠죠. 자, 바로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촉각으로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이 지우개라는 것, 이 보드마카 지우개라는 것, 이것은 이 시각적인 관념을 전혀 유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선천적 시각장애인인데, 그쵸? 그래서 이러한 촉각에 의해서 이 보드마카 지우개라는 것을 스스로의 관념에다가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연찮게 시각적 장애인,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뜸. 그리고 나서 이 보드마카 지우개를 관찰했다라고 칩시다. 처음으로 본 거예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쵸? 소리로만 듣고 촉각으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내 눈으로 시각관념으로는 처음 본 거가 되겠죠. 그쵸? 처음으로 눈을 떴으니까. 그때는 어떠할까? 그때는 이 보드마카 지우개라는 것을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 네모난 것이라고 파악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아닐 것 같죠? 눈을 뜨자마자 보드마카 지우개가 어떤 건지 찾아보라 그러면 바로 이걸 찾을 것 같죠?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시각과 촉각이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클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촉각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겨진 관념이라는 것은 각이나 모서리 비스듬하다, 뭐 아래는 푹신하다, 위에는 딱딱하다라는 것이 결코 이 네모라는 관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래야 돼? 이게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이 네모라는 것을 보고 이 네모나타라는 보드마카 지우개를 정확하게 고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시각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과정이고 시각적 감각기관, 시각을 통해서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감각기관, 그래서 두 관념과의 연관성이라고 표현할게요. 관념 간의 연관성. 이 관념 간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때는 경험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찾아낼 수 있겠죠. 보드마카 지우개를 만약에 뭐 낙지 놔두고 뭐 물컹한 거 놔두고 보드마카 지우개 놔둔 다음에 하나씩 만져보게 해요. 눈 가리고 하나씩 만져보게 한 다음에 보드마카 지우개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모난 거 찾겠지. 누가 낙지를 고르겠습니까? 그죠? 그건데 그것을 바로 경험과 관습을 통해서 그렇게 고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시각적 관념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외부 대상을 통해서 파악하지를 못했고, 외부 대상으로서 우리가 관념으로 여기는 것은 한마디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지우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당위적인 법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이 핵심적인 용어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 바로 언어와 소리와의 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1차원적인 시각작용이죠. 시각작용, 그리고 시각관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감각기관의 하나의 감각기관에 작용하는 거지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버클리는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예시, 그냥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거의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예시를 들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떴을 때
어떠한 물체라든가 촉각관념과 시각관념의 그러한 연관성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관념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과 여러 지식인 계층, 그 당시 버클리가 살아갔던 16세기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16세기 맞나? 하여튼 16세기일 거예요. 잠시만요. 또 이거 좀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17세기네. 예, 죄송합니다. 17세기, 18세기 시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또 논쟁이 또 있었겠죠. 예. 네,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이런 시각론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버클리의 시각론, 우리에게 좀 친숙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 너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너무 어려우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